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 한 그릇 국밥 아닐까요? 수저를 들고 국물을 딱 떠먹는 순간 눈썹이 내려가는 맛이다. 미간이 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쫙 퍼지죠. 나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한국인 밥상의 중심은 역시 뭐 국물 아닐까요? 우리에게 국은 그냥 국물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어찌 보면 삶 그 자체죠. 한식의 가장 기본이 국하고 밥인데 그 둘을 섞은 국밥이야말로 한국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국밥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돼지국밥이고 돼지국밥 하면 바로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갔습니다. 6.25 이후에 생긴 시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면? 나 깡통시장 오늘 처음 와요. 오!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나 굉장히 관광거리예요. 시장에 왔을 때 기운이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받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맛있어요. 역시 부산 오뎅이구나. 굿이다, 굿! 전 학생 때 이후로 처음 맞아. 이렇게 먹는 거. 나도 학생 때 생각난다. 여기 저 집이세요? 여기. 저 집이군요. 코너에 큰 집이네. 오, 엄청 크네요. 목이 좋은 집이야. 야, 입구에 저희 편육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짜로 토렴하시네. 멋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채망에다 걸르는데 진짜로 토렴하시네. 손목 아픈데 토렴하면 요거 몇 년 하셨어요? 고기 진짜 많이 들어간다. 20년 넘고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 대단하시네. 기대돼. 냄새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 미인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난 돼지국밥. 저도. 돼지국밥. 저는 섞어. 아, 섞어. 네. 편육 먹어야 되나 수육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돼? 뭐가 달라요? 수육 반, 편육 반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역시. 여기는 언제부터 생겼죠? 시장 자체. 아,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하셔가지고 한 50년 넘었습니다, 지금. 이 동네 거의 터줏대감이시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50년 넘게 이 자리에서만 하신 거예요? 아, 네, 딱 요 자리에서만. 오. 와, 엄청나다. 고기는 매일 새벽에 작업장에서 잡아온 고기를 바로바로 손질해서 사골 고기와 머릿고기를 같이 넣어서 옛날 방식으로 구우거든요. 저기 아까 한 솥에 16마리, 15마리 정도 들어가니까 세 솥을 삶았잖아요. 그러면 거진 한 50개가 들어가잖아요. 저 솥을 한 번 더 삶습니다. 그럼 한 100개. 저 놀란 게 선생님 저기 보세요. 돼지 머리가. 저도. 이렇게. 돼지머리. 그거를 이제 꾸덕꾸덕 말리면 삶아서 더 식감이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예요? 부산 사람들 혈관 속에는 돼지국밥 육수가 흐른다. 하여튼 어지간히 좋아해. 부산 사람들 얘기 오면은 부산에 뭐 먹을겠냐? 돼지국밥.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동네 목욕탕 갔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돼지국밥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 그 스타일이 분명하더라고요. 어느 집은 닭발 쓰는 집도 있고 돼지만 쓰는 집도 있고 뼈 쓰는 집도 있고 고기를 쓰는 집도 있고 다 다양한 육수를 쓰는데 부산 사람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대요. 그래서 여기 국밥 종류가 300가지가 있다고 그러네. 돼지국밥 종류가 300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700여 곳이 있고 그렇게 치면 부산에 1.1km마다 돼지국밥집이 계속 있는 거래요. 1.1km마다.
서울에 커피집만큼 많은 거네요. 하나 완성하는데 한 1분 정도? 빨리 말아로 정확하게 말아 나갑니다. 고기가 이제 말다 보면 좀 홀랑홀랑하고 이럴 때 뚝배기 뜨거운 느낌하고 같이 일치하면 내줍니다.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하는 옛날 일에 하다 보면 다 이제 느낌으로 감으로 하는 거지. 나왔다. 아, 야,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 진짜 예쁘다. 아, 여기는 안 묻힌 부추가 들어가 있네. 아, 그래서.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 아까 목욕탕에서 만난 분이 네. 돼지국밥을 만나거든. 제발 다대기를 풀지 말고 국물을 즐기라고 했어요. 아, 그럼 먼저 풀기 전에. 먼저 국물부터 먹어. 맞아. 아, 진짜 맛있다. 오, 맛있는데요? 맛있죠? 백숙 같죠? 네, 딱 백숙. 이거 눈 감고 블라인드 하면 몰라요. 진짜 모르겠네. 닭백숙 맛.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비살은 기름지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또 구수한 맛도 나요. 혓바닥은 조금 고기가 아무래도 살코기 부위니까 담백한 맛이 나고 볼살은 쫄깃쫄깃하면서 좀 비계가 섞여 있으니까 기름진 맛도 납니다. 코살은 콜라겐을 씹는다고 해야 되나 쫀득쫀득한 맛 있잖아요. 근데 요거엔 소주가 어울리지 않나요? 아, 근데 아까부터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 소주 한 병. 이 아침에요? 원래 아침에 먹는 거예요. 네, 부산. 좋은 안주에 술을 안 먹으면 이건 맞아요. 뭔가 잘못된 거지. 이거 먹을 땐 을에 한 병씩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우, 되게 선생님 소주가 맛있는 다네요. 큰일 났다. 수육 나왔습니다. 반반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 혓바닥살이 어느 거예요? 혓바닥살은 이 부위입니다. 네, 여기는 다 양쪽 볼 쓸 걸로. 네. 근데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국물 추가돼요? 아, 네. 국물 따뜻한. 필요할 때만 자꾸 마시는 아, 네.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닌데. 아, 이제 볼살을 먹어볼까? 야, 이게 되게 고급 부위예요. 우리가 먹는 까르보나라 있죠. 원래 이탈리아 본고장에서는 이 돼지 볼살로 만들어요. 이 볼살로 만든 해무로 그걸 구안찰레라고 하는데 이 맛이 풍미가 좋은 부위. 씹을수록 감칠맛이 비계도 맛있다. 이래서 오래 살아야 돼. 왜요? 아직도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볼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나는 항상 그 비유가 되는데 설렁탕, 곰탕은 아스팔트라면은 비포장도로. 그렇게 거칠면서 그러나 이 서민들의 맛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으로 내 만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 식객에서. 기왕을 식구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바나나 같은 맛이라고 하셨어요. 아, 반항. 단골분들 엄청 많으시죠? 아, 그럼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의 그 손맛이 그리워서 아직까지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 상인분들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여기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음식 싸면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 뜨뜻한 국밥을 한 그릇 드시면서 하루 정말 마무리 잘하고 국밥 한 그릇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산 사람들의 돼지국밥 사랑이 유별난 이유는 영혼을 데우는 맛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안이 많이 됐겠어요.
대구네요, 선생님, 대구. 뭔가 부산보다 대구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대구 더운 거는 하여튼 저 소문 났거든요. 분질해서.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대구는 조선시대 때부터 우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싱싱한 고기만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뭉티기라는 음식이 있었고요. 또 찜갈비 얼마나 맵습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지 아니에요? 덥고 춥고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음식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여긴가? 여기네. 최근에 대구하면 막창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맞아요. 육개장이 원래 제일 유명한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육개장이 메인이네. 그죠? 네. 육국수도 좀 궁금해요. 육국수는 육개장에 밥 대신 말아 드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육개장 먹어야지 뭐. 네, 일단 육개장 3개? 선생님 아까 오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육개장집이 서울은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없어? 난 눈 씻고 봐도 없어. 근데 육개장이 끓이려면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그럼 손이 많이 가서 없어지는 거겠죠. 육개장이 되게 유명한 국이었나 봐요. 제가 20세기 초에 나온 요리책인데 네. 여기 국 끓이는 법 초판에 네. 육개장이 나와요. 여기야. 국 끓이는 법 처음이 육개장이에요. 그 다음 곰국, 그 다음 잡탕, 그 다음 이제 생선탕인데 무릎, 도가니, 쇠약갈비, 대창, 곱창, 양, 고니, 이자 소의 갖은 부위를 넣고 파와 여러 가지 합쳐 섞고 한참 끓여서 먹나니라. 보면은 국은 밥 다음이요 반찬의 으뜸이라 국이 없으면 얼굴에 눈이 없는 것과 같다. 그만큼 국이 중요했대요. 근데 대구에는 경상 가명이 있었고 귀한 손님이 올 때나 제를 올릴 때 소를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소고기로 국을 끓인 육개장이 발달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먹는 육개장의 시초, 대구탕이라고 불렸던 그 육개장의 시초가 대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육개장은 대구 전통 스타일이고 한우 사골로 24시간을 365일 끓인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그거 다 끓이고 나면 엽소채에다가 물을 좀 잘게 썰어서 그다음에 양지 고기를 넣어서 옮겨요. 그다음 푹 끓이고 난 다음에 대파를 넣고 육개장에 있어서 파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또 옛날부터 파가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낙동강에서 그 모래밭에 파를 키워서. 파가 많이 들어가면 무하고 같이 담백하게 천연 단맛이 좀 많이 잡혀요. 저희 집은 이게 60년이 넘었으니 하는 방법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 또 우리 어머님한테 엄청 배웠습니다. 혼내가면서. 오, 나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서울하고 다르네, 완전 다르네. 근데 뭔가 이 하얀 밥이랑 이 붉은 육개장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설레요. 너무 예뻐. 야, 이 색깔이 참 오랜만에 만나는 색깔. 네. 뭔가 이 고사리가 없는 게 저는 되게 생소해요. 아이고. 맛있는데? 파가 물건이야. 맛있지? 위에 예. 단물이 쭉 빠져나왔죠. 서울선을 짝짝 찢어서 넣었는데 이게 서울선은 이게 상상을 못하는 덩어리 아니야. 저도 이렇게 찢은 거보다는 이게 결대로 쓰는 고기를 좋아해요. 뭔 것 같죠? 예, 이래야 또 뭐 고기를 먹는 기분이 들어요. 아마 찢으면은 그게 좀 식감이 좀 덜할 거고 또 가마솥 안에 들어가서 한 오래 있다가 보면 그게 찢어지고 연해지고 맛도 없고 그래서 그 덩어리로 씹으니까 육질도 나고 담백한 맛도 나고 고기 맛도 나고
파가 입에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죠. 쫙 육즙이 파즙이 쫙 나와요. 육개장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그러니까요. 한 그릇 먹고 있다.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참기름 올려 먹어야겠네. 무지무지 고운데. 여기 참기름 좀 넣었어? 네. 난 이게 맛있네. 입에 들어가니까 없어진다. 근데 이렇게 수육을 얇게 쓰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 네. 대상 고급스러워요. 야, 이거 다 고기가 들어가는 게 다 국내산이네요. 네, 다 국내산이에요. 그럼 이거 수육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더 싸게.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워낙 술을 좋아하고 안주 많이 넣는 걸 좋아합니다. 더 받으면 안 돼. 적게 주면 엄청 화를 내요. 선대.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비싸면 안 먹어요. 그렇죠. 또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왜 이렇게 노래요? 이게 치자국수. 너무 맛있겠다. 노래서 더 맛있어 보여. 색깔이 이쁘지? 네. 색깔이 이뻐서 이건 저는 워낙 이게 육개장 칼국수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칼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면일 줄 몰랐어요. 아, 잠깐. 좀 조용조용히 먹어 좀. 내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지금. 국수가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아니 이런 걸 내가 못 먹어봤다고? 사장님, 대구는 왜 육개장이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덥고 딴 음식이 바닷가가 아니라 가지고 딴 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 걸어가지고 많이 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소를 그렇게 많이 키웠다면서요, 예, 대구가? 소는 많이 있고 이제 도시락도 많았고 그런데 생선이 없잖아요. 대구는 그래가지고 고기도 많이 합니다. 몇 년 동안 가게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거의 50년이요. 그러니까 64년부터 예. 열었다고. 그러니까 이 집이 자꾸 없어지는 육개장집을 유지해 나가는 집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는 이것이 보약이면서 힘이면서 어디를 가든 육개장은 전국에 다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down Liberty Avenue. And every time 이 시장이 예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이. 타임머신 타고 약간 옛날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전주가 뭘로 유명하죠? 전주하면 유명한 거 비빔밥. 비빔밥. 전주 비빔밥. 한정식, 한정식. 한정식. 막걸리 하나 시키면 반찬이 만큼 나오는 거. 통영 같은 그런 다찌집 그 같은 다찌집 거요? 비슷한 거지. 전주에 오면 모주를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주? 모주가 모주? 한국 사람들 술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술을 마셨으면 그 다음날 꼭 필요한 게 해장국인데 전주에서 유명한 국물이 콩나물국밥입니다. 아니 콩나물국집이 하도 많아갖고 정신이 없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이런 국밥집 이런 거 처음 봐야죠. 뭐 스시 먹는 데처럼. 일단 내가 콩나물을 좋아하니까 그 국밥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참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계란도 약간 풀고 거기다 새우젓을 넣어야지. 맛이 확 틀려지면서 그 시원한 맛도 나고 뭐 어제 먹은 술을 뭐 자연스레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술꾼들한테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저희 식사가 매운 정도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순한 거, 보통, 매운 거 있고요. 보통. 보통. 보통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둘에 매운 거 하나. 남자는 매운 거. 매운 거 못 먹어. 아, 못 먹어. 너무 매워요? 아침부터? 보통이 좋아, 보통이. 그러면 보통으로 청양고추 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저도 보통으로 먹을게요. 와, 그 망치가 엄청 크네요. 아니, 요거 준비하려면 좀 미리 준비해놓지 왜 시끄럽게 왜 지금 해? 보여주시려고. 즉석에서 해야지 야채 신선한 육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빨아놓지 않고 그때 주문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죠. 수영 씨는 음식에 뭐 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겠네. 사체리는 그때그때 쓰는 게 맞아요, 제일 많이. 다진 마늘 많이 쓰잖아요, 요리할 때. 그거 쓰기 시작하면 요리 맛이 많이 떨어져요. 처음부터 같이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계셨고. 처음에는 물론 그러죠. 안 맞죠. 지금은 뭐 말 안 해도 그냥 척척 맞아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보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가 필요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인이 맞아 실수하지 않고 착착 손발이 맞아 나가요. 어머니는 밥을 준비할 때 저는 야채를 준비를 하는 거고, 모든 밥과 콩나물이 준비가 됐을 때 주문한 양념을 올리는 거죠. 첫 주문부터 같이 움직이기는 해요. 주문한 맛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순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보통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순하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맵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일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장사를 하니까 1분이면 반다워요. 금방 나오네. 진짜 빨리 나왔어요. 역시. 아, 시간 재벌걸. 아니, 뭐 젓가락도 안 나는데 지금. 거의 무슨 햄버거 시키는 것보다 빨리 나왔 제가 M사 크루였는데 그거보다 빨리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거의 30초도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님 앉으면 밥 나와요. 앉아갖고 저기 의자 뜨뜻해지기 전에 밥 나오는구나. 단일 메뉴의 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앉으면 일단 머릿속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 나 우리 집 양반 출신이거든. 네. 근데 이렇게 밥 같이 말아서 주는 거 우리 안 먹어요, 이런 거. 네.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돼. 아, 양반은 국물에 밥을 먼저 말지 않습니까? 이거 수라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수라는 국물 저으세요. 맛있게. 자, 국물 5번, 수라네. 6번 넣으면 더 맛있고. 네, 5번 넣었어요. 나 7번 넣을래, 그럼. 아이, 너무 많네. 자, 언니는 예쁜 게 내가 김도 찢어주겠어. 노른자 다 깨세요. 이 먹는 법이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왜 그 고급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먹으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느낌인데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 이제 마셔요, 또 먹어요. 네, 떠먹어요. 음미하면서, 서서히 음미하면서. 그저께 먹은 술이 깨고 있어. 깨면 안 돼. 비싼 술은 하루 종일 헬로 해야 돼. 야, 계란 국물이 이렇게 안 비리고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되게 다른 요리인데요? 네, 그렇죠. 맛있어요. 한꺼번에 2가지 요리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계란을 처음에 먹는 이유가 뭐죠? 이 섬유질만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먼저 위를 부드럽게. 냉면집 계란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 뜻이야. 손님을 배려하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따뜻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너무 고소하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오늘 아침 진짜 영양 섭취한다. 제대로 한다. 위가 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술 좀 넉넉히 먹고 올걸. 이걸 토렴해 놓은 거죠?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보통이 딱 좋네요. 네, 딱 좋아. 딱 좋네. 지금도 충분히 매콤해요. 이 새우젓을 안 넣어도 간이 좀 있네. 간이 맞아요.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얼큰하고. 그것도 이거 새코롬한 맛은 뭐지? 쫑쫑이 김치를 넣습니다. 오징어를 넣는 이유는 오징어 단백질, 콩나물이 보든콩보다 대두가 아닌데? 토종 콩나물. 여기 전주가 콩나물이 유명해요? 전주에 물이 철분이 많대요.
전에 내려오는 말씀이 물에 철분이 많아서 콩나물을 많이 섭취했다. 좋은 콩나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찾게 되고 찾으니까 더 발전하게 되고 뭐 고급 음식은 아니죠. 주로 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시장 안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거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한국의 패스트푸드. 그렇네. 한국의 패스트푸드. 네. 그러네요. 나오는 속도가 일단 패스트푸드고. 앉으면 밥 나와. 국밥은 조선의 패스트푸드 중에 1등이 아닐까. 그리고 전 세계 국물이 있는 패스트푸드 중에 가장 단연코 1등으로 빨리 먹을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먹고 빨리 일을 나가야 되는데 고기에다 밥을 말아서 그냥 후루룩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줄이고 맛도 있고 에너지도 챙길 수 있는 국밥 그것이겠죠. 밥 좀 말을까요? 탕인데? 우리 탕만 보면 밥을 말아야 되잖아. 이번엔 어딘가요? 이번에는 네. 피순대. 피순대? 순대에다가 네. 보통 뭐 잡채랑 먹고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맞아요. 잡채 들어가죠. 여기는 피를, 돼지 피를 많이 넣어갖고 색깔이 거의 이런 색이. 야, 빨간 순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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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뭘 먹을 건가요? 특이냐, 보통이냐, 머리냐? 전 특. 남자는 특. 남자. 특 그냥 보통. 보통. 저도 보통. 순대 보통. 피순대 대짜. 아니, 소자. 아, 대짜. 대짜. 대짜가 이뻐. 사장님, 저희요. 바로 뒤에 있는데 뭘 소리를 지르고. 너무 뒤에 계신데 소리를 밖에 계신 줄 알고. 야, 부추가 어린 부추네. 특 하나, 보통 2개, 그리고 피순대 대짜로 하나 주세요. 사실 서울에서 저희 순대 먹을 때는 분식집, 선생님. 당면 들어간 거. 전 그게 순대라고 많이 생각하고 먹었거든요. 순대 종류가 많잖아. 뭐 아바이 순대도 있고. 아바이 순대. 제주도 순대도 있고. 오, 나왔어요. 이거 피순대거든요. 야, 이 맛이. 야, 색깔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거 막창으로 한 거예요. 왜 피순대예요? 피로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피하고 그냥 파만 넣고 했는데 요즘에는 개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저것을 많이 넣어서 실패도 많이 보고 몇 번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비율이 다 있어요. 피가 많이 들어가죠. 2대3, 피가 2, 그 다음에 양념이 3 그 정도 돼야 돼요. 막창 끝머리가 있고 대창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로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손으로 다 넣고 삶고 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 순대가 나와요. 저 피순대 처음 먹어봐요. 동네가 틀려요. 사장님, 그 창 부분이 달라요? 막창은 부위가 얼마 안 돼요. 여기까지가 기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얇은 창. 얇은 창, 그치요? 선생님, 요거 제일 맛있는 거 양보해야지. 요게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먹어요. 여기 또 있어. 여기다가 새우젓만 하나 딱 올려가지고. 아우, 내 스타일이다.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전 약간 돼지 노린내를 약간 즐기는 편이었나 봐요. 그냥 요것만 먹으니까 노린내 많이 나. 제가 노린내를 즐기는 편인지 안 즐기는 편인지 몰라가지고. 노린내 안 나, 노린내 안 나. 괜찮아. 원래는 이 들깨를 초장에다 좀 넣어가지고요. 비벼서 찍어서 깻잎에 싸서 부추를 놔가지고 이제 마늘 좋아하시면 마늘도 좀 넣으시고. 그렇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싸먹으니까 쫙 딱 감아서 근데 이 깻잎 때문에. 싸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네. 순대국밥 시작한 지는 한 37년, 8년. 국밥을 만들 때는 육수가 첫째 목적이죠. 육수를 맛있게 진하게 잘 빼야 국밥이 맛있는 거예요.
돼지 이제 뼈인데요. 돼지 뼈에서도 그 사골이 따로 있어요. 물골만 이렇게 한 통 빼내는 것이 4시간, 8시간. 내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일이 그 다 삶아서 손으로 다 비벼서 씻어서 물에 담궈서 그거 다 식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분리하기 때문에 써는 것도 이제 너무 찌깐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부추를 좀 많이 넣으세요. 부추를 많이 예, 넣을까요? 이게 너무 간이 순해서 좋아요. 그래서 간을 순하게 하셨나 봐요. 여기 넣으라고. 오, 숟가락이 들어갈 틈이 없어. 밥을 안 말았는데 고기로 그릇이 꽉 찼어요, 지금. 야, 이거 말도 안 돼. 밥을 다 말았네. 네. 선생님 밥을 말아 드시는 편이 아까 안 말아 드신다 그랬지, 선생님? 양반이 셔서. 양반은 밥을 함부로 말지 않아. 비 올 때도 절대 안 뛰어가. 정말요? 우리는 이거 국그릇 들고도 못 먹겠잖아요. 뭐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야, 깔끔하다. 아, 밥을 말았더니 전분이 생겨갖고 좀 텁텁해졌어. 아, 그게 오히려 좋지 않으시고요? 저는 그 텁텁한 기운이 쌀기울이 녹아나는 게 좋거든요. 그 좋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또 좋은 거. 저는 국이랑 밥이랑 따로 먹는 것보다 국밥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로 국밥도 있잖아, 따로. 그 따로국밥은 선생님 꼭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국밥이 이미 국밥인데 따로래요. 대구 그쪽에서 국밥이 맛있어 보이는데 양반 채통은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고. 응? 보통 국밥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뭘 제일 즐겨 드세요? 콩나물 국밥 좋아해요. 육개장. 육개장. 저는 순대국밥. 어렸을 때 이제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앞에 화목순댓국이라는데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는데 그 순댓국을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계속 먹었더니 그게 인이 배겨서 국밥 하면 저는 순댓국밥 빡. 그 연기자 선생님들이 데리고 간다는데 순대국밥은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별로 못 봤어요. 설렁탕엔 건더기가 없어요. 갈비탕은 비싸요. 하지만 저렴하지만 푸짐하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순댓국밥. 10,000원 미만으로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국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순댓국밥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듯이 국물 더 주세요 해서 실컷 먹을 수도 있고. 제일 배가 고플 땐 순댓국밥집을 찾아요. 든든하고 배부르고 나를 좀 채워주는 음식이 아닐까? 그런 국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 때 감자탕을 그때도 비싼 거였어요. 약간 파티 같은 음식이었죠. 선배가 감자탕 집에 있다 그러면 뭐 후배들이 막 가서 그거 먹으려고 뼈 하나씩 들고 족족 빨아가면서 먹던 푸짐하게 먹었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발달을 많이 했는데 대학 내 오니까 젊어진 것 같아요. 어쩐지 분위기가 그런 거 같았어. 약간 젊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에너지가 달라요.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긴가요? 감자탕이라고 감자국이라고 본 거 이렇게 또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우와, 신스 1958. 와, 진짜 노포네요, 노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감자국집 보면 좀 이 집은 아주 그러니까요. 정갈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네요. 맞습니다. 3대입니다. 3대, 야, 1대 2대 3대. 실물이 다 미남이신데요? 그러면 올해로 65년째. 65년째. 예. 엄청나네. 예. 할아버지 할머니 때 1대 때 하실 때 감자국으로 큰 솥으로 해갖고 이제 떠주는 국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갔었다가 70년대 이제 접어서 이제 후반 넘어가 80년대 가면서 이제 감자국집들이 생기다가 상업화가 막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요. 그래서 감자탕구로 이게 보편화되게 이름이 자꾸 이게 바뀌어 이제 같은 음식인데 탕으로 좀 많이들 인식이 많이 돼 있죠. 많이 뿌려져서 나가 있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 가게는 어디 있었어요? 시장 쪽이에요. 여기서 한 4, 5분 거리 정도.
아버님이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셔갖고 바로바로 붙여서 이렇게 쓰시니까 떨어지질 않아 이게. 그래서 이 부분 떨어지는 부분만 그냥 제가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이게 바꿨어요. 참 그때 대단한 생각을 하셨네. 오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 근데 저는 뭔가 이거를 보는데 뭔가 뭉클하고 아버지와 아들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뭔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있네요. 근데 메뉴에 뭐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네. 이건 뭐예요? 저기 보시면은 냄비로 사이즈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냄비 사이즈. 저희 뭐 시킬까요, 선생님, 그러면? 뭐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 시킵시다. 근데 푸짐한 거니까 한번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저희는 이제 목뼈부터 등뼈, 꼬리뼈에서 돼지 척추 부분 다 써요. 그 주재료고요. 목뼈는 보면은 이제 좀 덩어리처럼 이렇게 살이 쫄깃하고요. 뭐 등뼈는 지방이 좀 적고, 꼬리 쪽은 이제 살이 조금 많이 없는데 쫄깃한 맛이 있고. 저희 육수는 이제 돼지 돈사골이에요. 24시간 하루 정도 삶아주는 게 제일 좋은 빛깔이 나오고 맛도 좋고요. 1대부터 했던 방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등뼈하고 목뼈 저희 주재료 쓰는 나오는 육수랑 사골 우려낸 육수랑 같이 1대1로 섞어서 국물로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제 3개월만 유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깻잎, 당면, 마늘 갈은 거, 양파, 고추 같이 갈은 거, 고춧가루, 들깨가루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감자까지 들어갑니다. 감자는 이제 강원도 것도 쓰고요. 지역 감자 많이 써요, 이렇게. 감자뼈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속설이에요, 그게요. 납품하는 데서 이제 감자탕집에 감자 들어간다는 해서 감자뼈 하다 보니까 이제 감자뼈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